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6번째 강의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수일치와 태일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일치나 태일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수나 태는요. 어떤 걸로 표현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수나 태는요. 동사를 통해서 나타나죠. 동사 뒤에 s가 붙어서 수일치를 얘기해주고 동사가 BPP 형태로 바뀌어서 수동태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일치와 태일치 문항에서는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동사와 주어와의 관계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보기 전에요. 한번 수일치, 태일치 전에 나왔던 내용들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봤던 건 우리가 준동사와 동사 기억하시죠? 준동사와 동사의 차이는 동사는 수로의 역할을 하면서 동작이나 상태를 얘기하지만 문장 하나에는 동사 한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사가 한 개가 더 온다 그러면 그때는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준동사라는 거를 왜 쓰냐?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장에는 동사가 한 개밖에 없고요. 접속사가 없는 상황에서 동사의 의미를 한 개 더 부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준동사였죠.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 쓰이는 거였고요.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봤던 게 뭐였는지 한번 기억을 해볼 건데요. 우리 관계사와 접속사 요거였어요. 사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사도 접속사의 의미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라는 건 하나의 문장이 있죠. 주어와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주어와 동사. 이렇게 동사가 두 개 있을 때 그 두 가지 동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접속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접속사가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 얘기까지 우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어법 문항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였냐면 관계사였어요. 관계사가 형용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형용사절이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관계사라는 게 있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봤던 게 분사와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사라고 하면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혹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형용사 보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 뒤에 콤마를 찍고 ing 혹은 pp 형태로 이렇게 부대 상황, 추가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게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요, 우리 병렬 구조와 오형식 동사까지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인데요. 이 동사에 따라서 목적, 보어가 변하는 거를 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적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뭐 allow, expect, want 이런 동사가 있었고요. 아니면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 사역 동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각 동사 see, hear, 뭐 watch 이런 것들이 왔을 경우에는 목적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 ing 아니면 동사 원형 아니면 또 뭐였죠? 과거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올 수 있고요. to 부정사가 들어올 수 없었다까지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병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병렬 구조에서는 어려웠던 건 뭐냐면 병렬이 된 그 항목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요. 병렬 구조는 접속사를 통해서 문장 안에서 단어를 병렬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 안에서 구나
절을 병렬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투부정사구가 병렬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대절이 병렬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간단하게 동사가 병렬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쌤이랑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항상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복습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같이 쌤이 얘기할 때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배울 거 뭐예요? 오늘 배울 거는요. 우리가 수일치와 태일치를 배운다고 했는데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수일치와 태일치 아까 뭐라고 했죠? 중요한 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를 표현할 수 있고요. 동사를 통해서 태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동사는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요거를 판단을 하는 거였고요. 태 같은 경우에는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요거를 판단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 동사가 단순지 복순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앞에 있는 주어를 보고 판단을 한다 이 얘기였죠. 그래서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게 수일치와 태일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수일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일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사실은 수일치 주어랑 동사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어랑 동사 사이에 이렇게 수식어구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자, 수능어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기다가 우리 괄호 표시 한번 해줄게요. of a mountainside farm 이렇게 나왔는데 of는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니까 이거는 전치사구인 것 같아요. 전치사구는 수식어죠. 첫 번째 1번 쓰고요. 수식어 구조, 수식어 그 종류가 첫 번째 전치사구 이렇게 주어랑 동사 사이에 전치사구가 껴있을 수 있고요.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주어랑 진짜 동사를 한번 볼게요. 얘가 old buildings가 주어였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보니까 S 표시되었으니까 복수니까 were를 쓰는 게 맞겠고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요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도요. of wildflowers 이렇게 전치사구가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는 여기 있고 the perfume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단수 일치시켜줘야죠. 자, 그럼 field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the museum showing many priceless paintings라고 나왔는데 여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ing 표시가 있어요. 요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 써줄까 한번?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품사가 그때 봤던 건데 품사가 형용사였죠. 형용사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 얘기였어요. 그럼 요거는 현재 분사, 형용사, 수식어구다 이 얘기예요. 수식어구는 거르고 갈 거니까 앞에 있는 주어가 the museum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동사가 이렇게 돼 있네요. 앞에 museum 단수니까 이것도 단수를 해줘야죠. 자, 밑에 보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made부터 milk까지 엮어줄게요. 묶어줄게요. 여기 made는요. 동사가 아니라 동사처럼 생긴 어떤 거였죠? 분사였어요. 요거는요. 우리가 과거 분사 이렇게 써줄게요. 과거 분사 PP 형태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제품을 수식하는 수식어구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요 product가 주어가 되는 거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 여기는 product니까 are 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여기는 앞에 여기 지금 1번 이것도 전치사구였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수식어구는 현재 분사가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요, 밑에 보니까 세 번째, 과거 분사가 이렇게 사이에 수식어 구조로 끼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봤고요. 네 번째는 뭘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요, to sell manuscripts가 이렇게 묶어줄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묶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to sell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to 뒤에 동사가 오면요. 동사 원형이 오면요. 이거를 우리가 to 부정사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to 부정사구로 쓰였어요. to 부정사구는 세 가지로 쓰이죠.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로 쓰이는데 여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도 to 부정사구인가요? 여기는 to 뒤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 to 뒤에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왔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건 뭐라고 하죠?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1번에 해당되는 전치사구니까 걸을 수 있고요. 이것도 소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는 the competition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사는 이렇게 is, are 둘 중에 하나다 하는데 competition이니까 is를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그럼 네 번째는 뭐였어요? to 부정사구. to 부정사구가 안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뭘까요? 여기는 5번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묶을 거냐면 The film full of violent scenes 라고 해서 full of violent scenes 이렇게 묶어줄게요. full, 우리 full이라고 하면은 가득 찬 아닌가요? 가득 차는 품사가 뭘까요? 가득 찬 물, 가득 찬 영화 이거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요거는 형용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네. 여기도 그럼 다섯 번째는 이렇게 형용사구가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정답은 is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6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디 묶어줄 거냐면 the vessels that try to sail over the rock 이렇게 묶어주고요. 앞에 있는 vessels를 꾸며준다라고 해줄게요. 근데 우리 대신요 접속사 배울 때 본 거죠? 대신 접속사. 근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 접속사. 한마디로 관계대명사절인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이라고 써줄까요? 관계대명사절.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가 이었고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앞에 있는 vessel이니까 hit를 쓰면 되겠고요. 여기 여섯 번째 등장한 건 형용사 절, 즉 관계대명사절 혹은 관계부사절이 이렇게 수식어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볼 건데요. 마지막 너무 쉬워요. 7번 여기다 쓸게요. 삽입절 혹은 삽입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콤마 그리고요 콤마 이렇게 묶어줄 거고요. 콤마를 통해서 삽입이 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거는 동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포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냥 필요 없는 수식어구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주어가 a cell,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 뒤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cell은 단수니까 has를 쓴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7가지 유형의 수식어구를 본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형용사 절이라는 거는 절은 접속사가 있고 뒤에 주어랑 동사가 온다고 했었어요. 근데 주어는 생략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 형용사절의 이 안에 있는 동사 있죠. 얘의 수일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얘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올 거지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대세 동사가 try가 나왔습니다. 자, try는 복수 동사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는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에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S니까 얘를 꾸미는 거니까 vessels try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괜찮나요? 요거를 한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관계대명사가 쓰였을 때 관계대명사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동사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얘가 꾸며주는 선행사, 명사에다가 수일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요거 문제 두 개를 풀어볼 건데요. 멈춰보시고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요. 여기서 문제를 풀 때 문맥을 파악하면서 보세요. 혹시 그때 기억해요, 우리? 관계사 봤을 때 그러니까 수식을 하는 대상, 수식 대상, 즉 선행사를 찾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했었어요. 문맥을 파악한다. 이 얘기 중요하죠.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The program was designed to recover photos that was 아니면 were deleted by mistake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지금 실수로 지워진 게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수로 지워진 거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사진인가요? 여기는 사진이겠죠. 그래서 보세요. 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수로 지워진 사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사진이니까 were deleted 바로 앞에 있었네요. 여기도 한번 볼 건데요. 여기는 지금 unusual odor. 이거 odor이라는 말은 냄새를 얘기하는 거고요. unusual,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앞에 있는 요 shelf, 선반이죠. 이 선반인가요? 아니면 요 음식인가요? 여기는 음식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맞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which가 수식하는 건 앞에 있는 food였다라고 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돼요? food니까 has가 된다. 앞에 있는 얘가 아니라 단수 취급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세 번째로 볼 거는 어떤 거냐면 구와 절의 수일치예요. 우리 구라고 하면 동명사구, 준동사구 중에서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절 같은 경우에는 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거 있었는데 대부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할 때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구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절을 얘기하는 거니까 명사로 쓰이는 구 그리고 명사로 쓰이는 명사절을 얘기하는 거겠죠. 명사로 쓰이는 것 구 중에 명사로 쓰이는 준동사구 뭐였죠? 투부정사구는 명사로 쓰여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동명사구도 명사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절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 접속사 어떤 거 있었을까요? 대신나 whether 이런 거 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오면 항상 단수 취급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단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o take pictures in this gallery 이렇게 묶어줄게요. 사실 여기 안에 전치사구가 속해 있긴 하죠. 근데 to 부정사가 주어니까 is를 쓰는 거고 getting in the habit of asking questions 이것도 지금 주어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도 transforms라는 단수로 쓴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being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여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앞에 있는 동명사구가 주어니까 is를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whether 이라는 명사절이 나왔기 때문에 명사절도 단수 취급한다고 했죠? is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괜찮아요. 수일치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네 번째로 보는 부분이 뭐냐? 도치 구문이에요. 도치가 뭐죠? 도치는요, 원래 있는 어수는 주어 뒤에 동사가 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도치가 된다는 건 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원래는 명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는 명사 혹은 대명사 둘 중 하나밖에 못 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와 있죠. 밑에 장소나 방향을 얘기하는 갑자기 부사가 들어왔네. They're here 이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 전치사구가 주어 자리에 왔네. 아니면 우리 부정어라고 하죠. No, never 이런 것들이 있어요. Not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왔네. 아니면요 보어 같은 것들. 보어 중에 우리 형용사 보어. 형용사 부어가 앞에 주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기분이 나빠서 뒤로 가버립니다. 동사 뒤에 주어가 이렇게 돼요. 그럼 앞에 여기 있는 게 얘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사가 먼저 나와 있고 뒤에 주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일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얘가 아니라 뒤에 있는 얘에다가 주어에다가 맞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동사 그리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얘는 부사가 앞으로 온 겁니다. 이 부사 요거 there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거예요. 그러면 rising concerns 보니까 복수 명사네요. 이것도 복수 동사 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보니까 여기 아까 본 거네. there이라는 부사가 왔고 얘가 주어니까 s니까 are 쓰는 거 맞죠? 자, 여기도요. not only, not이라는 뭐야 이거? 부정어가 왔잖아요. 부정어가 왔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여기 있고 얘가 동사라는 겁니다. 그럼 is은 단수니까 thus를 써야죠. 자, 아래 보니까 in the terminal. 요거는 전치사구네요. 그럼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요. 이 동사가 was standing이냐 혹은 were standing이냐라고 해서 비동사 ing 형태가 동사가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럼 주어는 뒤에 여기 있겠네요. 이 주어였어요. young father. young father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로 쓴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는 rarely라는 부정어가 왔네요. 여기도.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주어가 여기 있고요. 동사는 is. 여기도 never이라는 부정어가 왔고요. airlines니까 do. 여기는요. 이렇게 밑줄 한번 치시고요. 여기다가 보어라고 쓸게요. 보어인데 형용사 보어입니다. 우리가 주어 자리에 보어가 와도 형용사 보어가 와도 도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the experience가 주어인 거고 이 부분이 동사인 거예요. 경험이니까 단수네요. 이거는 is를 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 봐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수일치가 뭐가 많아요. 그쵸? 좀 고려할 것들이 많고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조금 많긴 합니다. 근데 한번 알고 나면 너무너무 쉬우니까 지금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는 부분 오브 명사, 그러니까 부분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all of, half of, some of, any of,
the rest of, the percent, 아니면 부분 of, most of, majority of 이런 것들 다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왔다. 그래서 뭐 half of the students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half of the students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뒤에를 우리가 is를 쓸 거냐 are를 쓸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죠. 지금 이 학생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학생들의 반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쓰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of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of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이렇게 수일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니까 s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r을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one of나 the number of나 much of나 the amount of, many of, many of 말고요. 요 amount of까지 이렇게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many of, a number of, 그리고 both A and B 이런 것들은 복수 취급한다 이 얘기였습니다. 우리 많이 봤던 거 알잖아요. number of랑 the number of랑 차이가 있었죠. a number of는 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그냥 many예요. 그래서 요거는 복수 취급하고요. the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뭐뭐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이따가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까요? 수일치 부분은 여기가 끝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죠. 더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구문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있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 우리 보통 the old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 원래는 old people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the old가 뭐뭐한 사람들. 그래서 단수예요, 복수예요? 뭐뭐한 사람들, 뭐뭐인 사람들 하면 복수겠죠. 요거는 복수 동사로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수일치 부분이었어요. 이따 마지막 끝나고 한번 정리도 할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수동태와 능동태인데요. 수동태와 능동태는 어법, 특히 수능 어법에서는 딱 알아야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수동태는 능동태일 경우에는 요 주어가 행동을 하는 거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수동태 만드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수동태는요,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의 엄마가 이 반지를 만든 거죠? 근데 반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목적어가 주어로 바뀐 거예요. 그때는 여기다가 비동사 PP 형태로 수동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뭐뭐가 된, 뭐뭐해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에서 대체 알아야 하는 게 뭐냐? 우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동태도 마찬가지로 주어랑 동사의 요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주어가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당하는 건지를 보면서 수동태, 능동태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럼 두 번째 뭘까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걸 수동태로 써버렸을 때 오답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be appeared. 그러니까 뭐 is나 are 나오겠죠. is appeared. 뭐 is occurred. 이런 것들 있잖아요.
is 뭐 happened 이런 것들, 이런 일형식 동사들 우리가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일형식 동사는요, 주어 동사로 끝나는 문장인데요. 그쵸?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수동태를 만들 때는 우리가 보통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목적어가 애초에 없으면 수동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사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얘네가 수동태로 쓰였으면 틀린 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요게 되겠죠. disappeared. 수동태가 안 되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 멈추고 한번 여기는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excluding guide dogs, companion animals. 그럼 여기 있는 companion animals가 주어인 거고요. 동사 부분이 여기거든요. 근데 in the museums or the national zoo라고 했는데 이 박물관에서는 동물들이요. 어떻게 돼요? 금지를 해요? 아니면 금지가 된 상태인가요? 여기는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이 동물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 앞에 보니까 javelin. javelin은 투창이에요. 던지는 거. 그럼 투창은 자기가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게 맞겠죠. 자, 여기도 볼까요? 앞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 것 같아요. 동사 여기 있죠. 근데 우리 볼 필요 없던 게 뭐예요? disappear. 이거 자동사. 일형식이죠? 수동태가 안 됩니다. 정답은 disappear. 여기도 appear. 수동태가 안 되죠. 여기도 happen. 수동태가 안 되죠. 마지막 emerge. 수동태가 안 돼요. 이렇게 자동사를 암기하면요. 매우 편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우리 자동사는 보통 등장과 관련된 것들 있죠? appear, disappear, 그리고 occur, happen, appear, 뭐 emerge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 있죠? exist, live, 뭐 consist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일형식 자동사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얘네도 다 당연히 수동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실전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멈추고 풀어주세요. 자, 여기는요, 우리 3번 볼게요. 3번에 in the UK는 이렇게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전치사구는 묶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but some studies가 주어고요. 여기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studies, 연구들이라는 복수명사 아닌가요? 복수명사기 때문에 이건 suggest, s를 빼는 게 맞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두 번째 것도 한번 멈춰놓고 풀어줄게요. 자, 볼까요, 한번? 여기 there이 나왔네. 아까 우리 도치 구문에서 그 주어 자리에 there이나 here이나 아니면 부정어 아니면 뭐 전치사구 이런 것들 들어가면 도치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도치된 것 같아요. 이 동사고요. 뒤에 있는 지금 a number of puzzles가 이렇게 주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있죠? a number of 이거 뭐였어요? 뭐뭐의 수. 맞아요? 아니죠. 많은이 돼야죠. 많은. 그럼 뭐뭐의 수는 뭐였어요? The number of. 이게 뭐뭐의 수.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수가 뭐고 복수가 뭔지 봐야죠. 어떤 게 단수예요? 요게 단수. 요게 복수. 맞나요? 그러면요. a number of는 복수인데 왜 is를 쓴 거예요? 틀린 거죠. 여기가 답입니다.
지금 a number of puzzles라고 했으니까 복수 명사기 때문에 요거는 are이라고 바꿔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괜찮나요? 자, 뒤에 세 번째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동사가 여기 1번에 한 개 있어요. 근데 앞에 주어가 one of the consequences of poor financial literacy. 여기 전치사구는 뺀다고 치고, 아까 우리 콤마 없애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동사의 주어는 one이 되는 거였고, one일 경우에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are이 아니라 is로 쓴다. 이 얘기. 너무 쉽나요? 자, 뒤에 볼게요. 4번도 문제 한번 쭉 풀어주세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요. Since all over the world 지금 all over the world는 그냥 부사니까 묶어주시고요. 주어는 요 부분인 것 같아. 지금 the majority of research programs인 것 같고요. 여기 부분이 동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혹시 기억하세요? 부분 플러스 of 명사 이때는 어디에 수일치한다고 했어요?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수일치한다. 그래서 이게 뭐 many of든 much of든 half of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야. research programs S니까 이게 주어네. 당연히 is가 아니라 are로 바꿔줘야겠죠. 자, 괜찮나요? 뒤에 볼게요, 한번. 5번. 요거 문제 한번 풀어줄게요. 멈추고 풀어주시고요. 푼 다음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는요, 보니까 being in tune with our dreams가 주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어인 것 같아. 그리고 동사는 여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어가요, ing로 생긴 명사네. 이거 동명사구 아닌가? 우리 동명사구는 구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그럼 여기는 주어가 단수인 동명사구니까 make가 아니라 makes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우리 6번 풀어줄게요. 여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우리 이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지금 주절의 주어, found가 주절의 동사, support가 주절의 목적어. 문장이 끝났고 전치사구 이렇게 나왔고 전치사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 demonstrating이라는 동사 이게 동명사로 쓰인 거지만 동명사구는 준동사였죠. 준동사라는 건요. 동사에 있던 시절을 잊지 못해서 자기의 그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절 있죠. 이 대절은요. demonstrating이라는 동명사구의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뭐뭐를 보여주면서 라고 해서요. 이렇게 얘의 목적어인 거예요. 대신 접속사니까 대세 동사가 필요하겠네. 대세 주어와 동사. 주어는 보니까요. participants. 요게 지금 대세 주어인 것 같네요. 그리고 who were engaged in group discussions about their parents. 요거는 앞에 있는 participant를 꾸며주는 거. 자, 그리고 여기는 콤마 있는 거 보니까 필요 없는 것 같고 요거는 그러면요. 대세 주어는 있는데 대세 동사는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여기가 사실 대세 동사가 등장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대세 주어가 아까 participants였으니까
이 was가 아니라 were로 바꿔준다 이 얘기네요. 그럼 이 by demonstrating을 어디까지 묶어주냐면요. were 끝까지 묶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묶어주고 끝낼게요. 자, 그러면 우리 7번 문제 풀어줄까요? 7번부터는 수일치는 아니고요. 태일치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중에 잘 쓰인 거, 잘못 쓰인 게 혹시 있는지를 봐주세요. 자, greenwashing is the label 이라고 했는데 이 label이라는 말은요. 꼬리표라는 말이에요. 혹은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 greenwashing은요. 어떠한 이름입니다. 어디에 주는 이름이 아니라 어디에 받은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떤 기관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이름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3번에 giving이 아니라 given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이름은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가 label that is giving을 쓸 거냐 given을 쓸 거냐 이 얘기인데 여기 사이에 있는 thatis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럼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잖아. label은 이름이잖아. 이름은 누가 주나요? 자기 이름 자체가 뭔가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이름은 타인에 의해서 받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given을 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given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8번째 문제 한번 풀어줄게요. 자, 여기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when placing이 나왔어요. 근데 앞에 주어는요. 요게 된 거였죠. 그러면 이 young adults는 어떻게 할 때, 근데 여기 나오는 place는 어떤 동사로 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놓이다, 처하다, 이럴 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청소년인 거죠. 청소년들은 어떠한 상황에 자기 스스로를 놓을 때예요? 아니면 놓였을 때예요? 여기는 놓였을 때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when 뒤에 주어랑 동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럼 when they are placing이 아니고 when they are placed라고 해서 이 청소년들이 놓여진 대상인 거죠. 그래서 PP 형태로 썼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9번 문제 풀고 오늘 끝낼 거예요. 자, 9번도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볼 건데 지금 여기는 day가 주어고요. were astonishing 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이 동사인데 여기가 우리 그때 그 분사 구문 배울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ing랑 pp 형태가 감정을 얘기할 때 쓸 때. 그러니까 exciting, excited, surprising, surprised 이런 것들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ing면 그 감정을 유발하는 거,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였고 pp면 그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할 때 쓰는 거였어요. 근데요, 보세요 한번.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요걸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놀라움을 우리 astonish가 놀라움을 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놀라움을 느낀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생겼는데 이 상황에 의해서요. 이 사람들이 놀라움을 느꼈다라는 문맥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는 느끼는 이기 때문에 they were astonished.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수일치 그리고 태일치를 한번 본 거예요. 어땠나요?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비교적 쉬웠다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간단하게. 첫 번째, 수일치를 봤는데 수일치에서 중요했던 부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수식어구 구별하기. 자,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었죠? 수식어구 구별한 후에는 구나 절은 언제나 단수 취급한다는 것도 봤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봤던 거는요. 우리 부분 플러스 오브 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한다고 했었고, 예외로는 one of는 명사가 있는 경우에 얘는 단수 취급을 한 거였고요. 동사가. 그리고 number of랑 the number of의 차이를 한번 봤죠. 뭐였어요? a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많은이기 때문에 요거는 복수로 썼었고요. the number of는 숫자이기 때문에 단수로 사용을 한다. 여기까지 봤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봤던 거는 도치된 경우를 봤던 것 같아요. 도치가 되는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였죠? 주어 자리에 부사나 뭐 전치사구나 아니면은 부정어 혹은 형용사 보어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도치가 돼가지고 동사,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주어의 수일치를 해야 한다. 여기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 다섯 번째, 더 플러스 형용사. 이거는 단수였어요? 복수였어요? 복수 취급한다. 왜?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복수였다 이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 봤던 게 태일치였습니다. 태일치는 수일치에 비해서 별로 뭐가 없었긴 했었어요. 태일치는 첫 번째, 우리가 능동이랑 수동을 구별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했는데 앞에 있는 주어와의 관계를 본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 두 번째 자주 나오는 것들은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들. 수동태, 불가, 동사. 어떤 게 있었어요? 자동사. 우리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적어 없는 자동사들 예를 들면 appear 아니면은 뭐 happen 아니면은 또 어떤 거 있었어요? 뭐 disappear, emerge 이런 것들은 수동태가 안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 후에 문제풀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번 수업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다시 볼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복습도 꾸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